네, 안녕하십니까. 땅짓고 유일한 삐끗 감성 장기용 기자입니다. 이번 주 집설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세금 먹튀 그리고 청약 난민열차 40대 눈물입니다. 뭔가 약간 감성 뿜뿜한 그런 단어들인데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시작하기 전에 또 집값 또 우리 변동률 보고 안 보고 열정! 사실 이거 지금 변동률 이야기가 우리 뭐 시작하기 전에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거의 지금 매주 비슷한 수치가 계속되고 있어가지고 지난주 영상 그대로 쓸까요? 거의 시작 그대로 써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지난주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 평균 변동률 보면은 0.09%였거든요. 그 전주가 0.08%였으니까 큰 차이가 없는 거죠. 뭐 보합하면서도 살짝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를 그리고 있고 경기도 0.3% 그리고 인천은 또 0.55% 오르면서 전주에 비해서 0.04% 정도 더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매매가 변동률보다도 전세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드디어라고 하긴 좀 그렇죠. 놀랍게도 전세금이 평당 1억을 넘긴 단지가 나왔습니다. 청담동에 있는 이름이 되게 어려운데 브르넨 청담? 어디야? Brunnen. 이 청담이니까 청담동에 있겠죠.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브르넨 청담 전용 219제곱미터 주택이 보증금 71억에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기가 8가구밖에 없는 그런 그 고급 아파트긴 해요. 빌라 같은. 그렇죠. 약간 빌라 같은 아파트죠. 그냥 공동주택인데 한마디로 여기가 이제 평당 지금 보증금으로 치면은 한 1억 600만 조금 더 넘는 671만 원, 1억 671만 원인데 그러니까 전세금이 거의 뭐 평당 1억을 넘겼다. 저희가 얼마 전에 아파트 매매가가 맞아. 평당 1억을 넘겼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세가가 또 평당 1억을 넘었다고 하니까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고급 아파트에 한정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번 주에 박상현 의원이 국회 교통위원회에서 이제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은 그 집을 살 때는 요즘에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걸 작성해서 내잖아요. 서울 전체 자금 조달 계획서 거래 중에 52%가 갭 투자였다고 합니다. 절반 이상이. 네, 그리고 절반이 넘는 거죠. 지금 지난해 1월부터 지금 올해까지 합쳐가지고 50% 넘은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래요. 갭 투자라는 게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임대인이 있는 상태에서 그 보증금을 내가 그러니까 승계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그 차익만큼 매매가와 전세금의 차익만큼만 지불을 하고 사는 거를 갭 투자라고 하는데 이 갭 투자가 사실 늘어나면 제일 좀 위험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뭐 지금 정부에서는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기도 하고 한마디로 이게 보증금을 못 돌려줄 만큼 자본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집값이 뭐 조정이 온다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정말로 좀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갭 투자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일보 지면을 보니까 세 모녀가 갭 투자로 400채를 임대를 놓아가지고 이거를 한마디로 삥땅을 친 거예요. 보증금을 다시 못 돌려줘. 보증금 못 돌려준 거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계속 사모으고 여기서 뭐 정확한 방법은 저도 취재를 해봐야겠지만은 아마 이때까지 있었던 사례들을 되짚어 보면은 이제 일단 한 몇 채를 산 다음에 그걸로 근저당을 잡아서 캐시를 만들고 집을 수없이 사들이면서 계속 이제 전세 놓고 다시 또 근저당 잡고 전세 놓고 이런 식으로 확장해왔던 것 같은데 일부 이제 사람들이 전세 돌려달라 하니까 현금이 없으니까 못 돌려주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서 사기 혐의로 지금 이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서울의 전세가 이런 식으로 갭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뭐 계속 조금씩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경기도로 또 사람들이 또 매매로 빠져나가고 있고 그래서 뭐 그 정부에서는 또 그게 또 서울 사람들의 원정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그래서 뭐 들어보면은 경기도에 집을 사는데 또 이분들도 지금 전세 살잖아요. 전세금을 빼서 바로 이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분들도 또 갭 투자를 하는 거예요. 갭 투자가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계속 이런 문제들이 어떤 한 시점에서는 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걱정도 듭니다. 결국 공급이 부족해서 일어난 현상이고 공급이 부족하니까 야 내가 지금 청약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일단은 집을 사야겠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져서 일하는 현상으로 보여지고 이런 분들에게 이제 공급을 좀 해야겠다라고 한 게 사전 청약이 시작이 되잖아요. 한 3만 가구 정도 쏟아지는데 7월부터. 네, 7월부터 쏟아지는 거죠. 일단은 사전 청약 기준으로 한 4억 원 이하의 분양할 거로 예상되는 지역이 뭐 대표적으로 뭐 시흥 거모라든지 양주 회천, 군포 대야미 뭐 그리고 뭐 남양주 진접 이런 곳들이 있는데 특히 뭐 지금 비싼 곳들 보면은 교산 이런 데 아무래도 뭐 3기 신도시들이 좀 비싸죠. 뭐 남양주 왕석이라든지 하남 교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10억이 넘고 지금 보니까 84 기준으로 지금 실거래 가격이 10억 5천만 원인데 뭐 지금 일단 사전 청약 그 예상 분양가 수준으로 했을 때 한 6억 8천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근데 실제 뭐 본청약 가게 되면은 좀 더 오를 걸로 보여지는데 집값이 계속 오르면. 그래서 집값이 오르니까 그래도 뭐 시세보다는 아무래도 싸니까 난 감당을 할 수 있겠다, 올라도 감당을 할 수 있겠다 하는 분들은 뭐 사전 청약 때부터 해가지고 본청약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괜히 나 딱 6억 있는데 이렇게 이런 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막 한 1, 2억 올라버렸다. 그동안 1, 2억을 모으면 모르겠는데 못 모으는 경우에 본청약에서 청약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금 그런 자기 자금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저축 그리고 뭐 투자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또 그 40대 분들이 좀 불만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청약들 이런 기회들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50대나 60대 이런 분들은 이제 또 다자녀 뭐 혜택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무주택 기간이 또 길고 4인 가구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은데 4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청약 가점제에서 그 가점제에서 밀리고 특별 공급을 가자니 특별 공급은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이 별로 없잖아요. 청년들이나 신혼부부. 그렇죠. 뭐 그 사실 신혼부부가 전체 특공에서 30% 그리고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라고 이것도 거의 대부분 신혼부부들이 신청하는 그 특별 공급인데 이게 25% 그러니까 전체 특공 중에서 55%를 그 신혼부부 청년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뭐 40대들은 사실 뭐 특별 공급도 받기 쉽지 않은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또 3040 세대를 위해 가지고 사실 뭐 여기서 40이라는 건 40대 초반이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40대 중후반을 말씀드린 거고 3040 그리고 1인 가구를 위한 청약 그 특별 공급 청약을 신설하겠다 이런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봐요. 뭐 사실 국토부가 이때까지 이런 1인 가구 청약을 안 만든 게 결혼 장려를 해야 되는데 1인 가구 아파트 청약해주면은 결혼 안 할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거거든요. 집이 있으면은 집에 생각해보세요. 집에 84 전용 84 아파트에 혼자 앉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결혼을 하고 싶어지거든요. 사실 5구 정도만 돼도 진짜 짝이 필요한 그런 넓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1인 가구들한테 미리미리 좀 청약을 받게 해서 지금 보면 신혼부부 특공도 이 특공 받기 위해 가지고 결혼식은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폐해를 오히려 좀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아닌가. 제발 이번에는 조금 그래 40대 좀 아쉽긴 하지만은 좀 그래도 좀 괜찮은 정책으로 보여지는데 또 말만 하고 끝내지 말고 제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40대 분들이 악플 달 것 같은. 4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억울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청와대 청원도 등장하고 했잖아요. 특히 뭐 저도 주변에 40대 솔로이신 또 그 선배들이 좀 꽤 있거든요. 이분들도 결혼을 하고 싶어 하세요. 집을 빨리 사야지 결혼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약간 그 청약제도를 신설하게 된다면은 40대 분들도 배려할 수 있고 또 청년들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또 지금 전세금 갭 투자 이런 문제들 그리고 사전 청약 그리고 또 새로운 청약 제도가 준비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사전 청약 같은 거 준비 잘 하셔가지고 또 3040 세대들 1인 청약이 곧 생긴다고 하니까 우리 기대감을 버리지 말고 꼭 되도록 또 지켜보는 그런 또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재미난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합니다.